경남 현안을 지역 전문가와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대우조선 매각이 한화그룹의 인수로 최종 마무리되며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로써 한화는 경남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와 종합박이산업체로 그 위상을 굳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과 경영 정상화, 또 인력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하나오션에 직접 몸담고 있는 도의원이죠. 거제시를 지역구로 한 전기풍 의원 나오셨고요. 도내 조선해양 전문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윤현규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화라는 기업을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 예, 한화는 자산 총액 기준으로 재계 서열 7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1950년대 부산에서 한국하약 주식회사로 창립했는데 기업의 모태가 우리 경남도의 주력 산업인 방위산업입니다. 네. 2018년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본사가 창원시로 이전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친숙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우선해양 인수는 2008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요. 네. 지난 5월 하나그룹이 대우선해양 인수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오션 주식회사로 출범했습니다. 네. 이에 우리 도민들과 경남도 내 조선업 연관 납품회사들은 하나오션의 출범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출범이 한화그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예, 하나그룹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오션의 출범은 역시 이제 기업의 모태인 방위산업 분야에서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해양 분야의 방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 기업으로서의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중후 장대 산업이라고 하는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 분야하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런 방산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오션이 더욱더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제 지역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부산항이라든지 부산신항 또는 진해 신항이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류 거점의 어떤 중심 산업 도시로 네.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또는 KTX가 이제 거제 종점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그룹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린 에너지의 생산, 운송, 발전 분야까지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비전도 네. 구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미래상이 점쳐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뭐 조선해양 공학자이자 또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입장에서 이 상황 좀 면밀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하나오션의 출범, 기대와 우려 가운데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뭐 기대가 큰 게 사실이고요. 예, 사실 이제 2021년 재작년부터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고부하치 선박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조선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선 산업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기간 불황 때문에 우리 조선해양 업계는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찬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지금 경기가 이제 되살아나면서 설계, 생산, 연구 개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력 수급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이 하나오션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는 산업이나 또는 공학 전공 측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이제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실하고 일관적인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면 장기적인 전략 관점에서 이제 선종을 좀 다양화해서 수주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개념의 해양 플랜트 선별 수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새로운 해양 산업 분야에 대한 확장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돈에 위치한 대학에서 조선해양공학을 공부하는
우리 우수한 지역 인재에게 네. 양질의 진로 선택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채권단 체제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경영체제에도 변동이 생기는 건데 앞으로 저희가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아마 지금하고 크게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고요.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3년 반 정도의 물량을 수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주란 건 약속이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든 현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 수익 측면에서는 네. 작년부터 성과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오션이 앞으로는 곧 흑자 전환도 되고 우량한 수익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오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해양 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시안적인 수익성만에 기반한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오션 전 대우조선해양의 전통적인 강세 선종이 LNG선인데 네. 하나에너지의 LNG 사업 부문과 서로 콜라보가 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잠수함, 수상함정 등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해양 방위 기술,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지상방산 등 네. 로키드 마틴사와 같은 한국의 복합 방산 업체로의 위상 제고 및 육해공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우주, 지상, 해양, 방산 분야에도 융복합 체계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인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무엇보다 하나오션 생산품의 85%에 해당하는 상선 분야의 설계, 생산, 연구개발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의 경영 참여 등 탄탄한 그룹 운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합 방산 업체로의 기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남 내에서 어떤 한화의 위치를 보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에 있고 하나오션의 거제에 자리를 했죠. 그래서 항공우주와 종합 방위산업체 위상 덕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이런 기대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하나오션이 방산 위주의 사업만 펼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오션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3사 조선사 중에 한 곳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023년도 1사분기에 연간 목표액의 11.5%의 수주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주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긍정적인 업황도 있고 또 쌓아둔 일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속도를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그룹이 보유한 에너지 분야 그 역량하고 또 하나오션이 가진 에너지 생산 설비 그리고 운송 인프라, 선박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화는 그룹이 가진 장점이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의 상선하고 해양 플랜트 이런 분야들은 결코 우리 하나오션에서 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략적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하나오션에 직접 몸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도 하나오션 직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고요. 직원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직원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6년 동안 조선 불황 시기에 임금 삭감과 또 명예퇴직과 그리고 복지의 축소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주인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고요. 네. 이제 심지어는 지역 사회 공헌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그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한화의 방산 부문과 또 하나 디펜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을 하는 이런 행보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오션이 앞으로 방산 부문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방산 특화 조선소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예, 뭐 걱정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방산 특화 조선소가 또 반드시 나쁜 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양쪽을 다 추구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든 하나그룹은 방위산업에 기반한 기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틀림없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의 수주 잔량 중에 함정이나 해양 부분이 전체 16.7%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수주한 수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16.7%도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85%에 해당하는 수주 잔량이 거의 상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당분간은 주력 부분이 상선이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잠수함이나 수상함정 등 그 오랜 건조 경험을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얼마 전에 뭐 폴란드까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또 수중 함정에 대한 또 수출 협상 같은 것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하나오션이 세계적인 어떤 방산 특화 조선소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네. 저는 뭐 우려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전 의원님 말씀대로 모그룹과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틀림없이 네.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산 기술의 스피닝 오프 기술을 통해서 어떤 민군 겸용 기술 네. 개발에도 하나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그 읽은 바에는 하나오션이 하나조선 오션 두 개 중에 이 사명 변경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오션이 뜻하는 바가 조선과 방산을 넘어 해양산업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겠다 예,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도 앞으로 하나오션은 해양에너지, 해양개발 등 이제 차세대 조선해양 플랫폼 업체로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으로서는 숙제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인력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도 여러 차례 이슈토크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우수 인력 유지의 어려움을 동시에 좀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경쟁사로 인력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지적도 저희가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K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는 경쟁 사료의 인력 유출보다는 반도체 증설 분야라든지 아니면 육상 플랜트 이런 쪽으로 다른 산업 현장으로 나간 인력이 더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조선소를 떠난 이 숙련공들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데 네. 거기에 이제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들을 매년 5,000명씩 3개년 들어오는 조선업 전용 고용 허가제 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직업훈련 강화 그리고 작업 현장 및 체류 여건을 좀 개선하는 정책을 2025년 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이 이제 트이는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조선업이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만으로는 앞으로의 세계적인 조선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남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조선산업 인력 수급 문제 정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네. 삭감된 인건비를 좀 더 보충해주고 그리고 복지 부분이 좀 강화되면은 새로운 인력 수요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조선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네. 우수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함정과 또 잠수함과 같은 국내 특수선 발주 주체가 방위사업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수주에 있어서 전문 인력 운용 능력, 또 지속 투입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이런 방침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우가 하나의 옷을 입는 과정에서 인력이 굉장한 유출이 됐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문제에 좀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앞서 인력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현재 그 조선소에서의 인력난은 이제 특수선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선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발등에 떨어진 부는 외국 인력 등을 통해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오션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 급여나 또는 기업의 불안정성 등 때문에 또 인근 그나마 여력이 있는 조선소로 인력이 좀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되돌아온다든지 또는 뭐 다른 분야에서 뭐 반도체 공장으로 빠진 인력들을 다시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선 분야를 좀 살펴보면 사실 해군에서는 그 국가 방위력 향상을 위해서 두 조선소가 방위산업체라고 하면 한 조선소의 일감을 몰아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 조선소가 공이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한 조선소와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쪽으로 어떤 특수선 뭐 기술이 어떤 기울기가 생긴다는 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양쪽을 좀 밸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그룹이 합병을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위가 우려했던 부분이 한화가 어떻다 함정에 들어가는 전투체계라든지 뭐 다양한 방위산업 제품들을 같이 계열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산의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우려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빅2 어떤 방산업체가 같이 함정 분야에서만큼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특수선 전문 인력은 사실 장기적으로 운용된 인력만이 이제 어떤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사청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오랜 경험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지역 인력을 양성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한번 이슈토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빅2 기업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근 대학들하고 공유 연합대학에 좀 계약학과 같은 걸 설치해서 좀 안정적인 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근본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복지, 또 임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빠르게 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하나오션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뭐 모순점들이 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오션이 지난 5월 30일 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서 서로 상호 협조하는 노사 상생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네.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그동안 회사를 지켜온 직원들의 기존의 단체 협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자부심 고취와 임금 등의 근로조건 개선, 처우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급변하는 대내의 환경 변화에 회사 경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직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과 또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인공 감소 문제 네. 이런 것들이 해결하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옵션이 조기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복지와 임금 체계 등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네. 더 이상의 인력 누출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그룹이 경남 최대 기업 자리에 오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대에도 함께 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난해 12월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을 성사하고 지난 5월 24일 하나오션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면서 경남은 다시 한번 조선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는 두려움이 따르는 법이지만 도민의 믿음과 또 기업의 의지, 지자체의 지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믿으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풍 경남도의회 의원 윤현규 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